네, 그럼 지금부터 제3차 대응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진원님부터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이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다음으로. 저기 마우스. 제가 오늘 올리파 알고리즘과 세타스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BO의 카운팅 스타를 풀고 싶었는데 너무 나대는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A스타 알고리즘은 최단거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최단거리 알고리즘들을 살짝 짚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배우는 최단거리 알고리즘이 BFS죠. 저희 Q 이용해서 Q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자료 구조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그냥 이렇게 버스에 줄 서고 있는데 뭐 맨 앞사람 맨 먼저 줄 선 사람이 맨 먼저 들어가죠. 두 번째 사람 먼저 들어가면 야단 나죠. 세 번째 먼저 사람 들어가면 싸움 나죠.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게 이제 자료 구조 Q예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EFS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어요. 넓이 우선 알고리즘인데 왜 넓이 우선 알고리즘이냐?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스텝 수로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스텝 수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 실제 최단 거리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 스텝 거리상 최단 거리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제가 빵이라고 적을게요. 빵이라고 적고 이제 Q가 아까 처음 들어온 게 처음 나간다. 뭐 이런 자료 구조였죠.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애들을 다 추가해요.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다 내가 한 스텝이잖아요. 1, 1, 1 적었어요. 그 다음에 얘 차례죠. 얘가 갈 수 있는 여기니까 이라고 적을게요. 끝났어요. 얘도 2. 목적지 말하는 목적지가 여기에요. 그러면 내가 두 스텝 만에 도착할 수 있구나. 이래서 스텝수로 가장 가까운 최단 거리를 찾는 게 BFS예요. 근데 이제 말한 대로 스텝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네. 내가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가고 싶은데 보면은 여기는 가는데 1밖에 안 들어요. 근데 여기는 1억이 든대요. 딱 가긴 한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돼요? 원래 BFS면 1, 1, 1 했는데 이미 여기까지 내가 가는 거리를 1억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 버린 거예요. 완전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다이익스트라가 제안한 드라 알고리즘이다. 네, 유명한 분이죠. 저희 CS 공부하면은 항상 볼 수밖에 없는 분인데, 뭐, 다이스트라부터 식단 철학자, 세마포, 이거 다 공부하면서 한 번씩 들어본 내용들이죠. 뭐, 튜링사까지 봐주셨대요. 재밌으려고 사진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건 나중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피어리어티 큐라고, 힙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힙이 뭐냐면, Q는 Q인데,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자료 구조 맨 앞에 오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를 갔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Q 생각해봐요. Q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앞이면은 여기에 이제 1, 1억, 1억 이렇게 그 우선순위가 가장 내가 최단 거를 찾고 싶은 거니까 코스트가 작은 걸 찾고 싶잖아요. 그 코스트가 작은 게 맨 앞에 온다. 이래서 다이스트 알고리즘은 현재 완성된 그래프에서 가장 가까운 다음 노드로 갈 수 있게 해줘요. 말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Q에 1억, 1억이 들어가고 아직 전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가죠. 여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 Q였으면은 다음으로 이렇게 갔죠.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또 너 갈 수 있는데 찾아봐 해갖고 여기 넣고 여기 넣는 거죠. 맨 앞에 또 새로운 일이 오겠죠? 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간선 간의 코스트가 다를 때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즐겁죠? 그래서 원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돌아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간선 간의 코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BFS를 써야 되는 거고요. 간선 간의 코스트가 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다이스트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다음에 근데 다이스트라도 해결하기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다이스트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수 간선 사이클이 있으면은 최단거리 찾지 못해요. 뭐 그거는 논의를 치고 이런 상황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그 충청남도에 진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오리까지 가는 거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이스트라로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그리드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세월에 이걸 찾아요. 말이 안 되죠? 다이스트라는 이런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는 너무 노드수가 많잖아요. 노드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즐겁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A스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실제 여기 초록색에서 시작해서 빨간색까지 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이스트라 움직임이거든요. 엄청 답답하죠? 어, 이거 잠깐 어떻게 했냐. 네. 답답하죠? 안 끝났죠? 이게 이제 다이스트라가 이렇게 진행, 너무 답답해요. 근데 A스타를 도입하고 마치 와. 도착점이 어딘지 아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디자인을 아니 답답해서 보고만 너무 답답해요. 예, 영원히 도착하지 않을 것처럼 이제 움직여요. 네, 이게 A스타. 맞죠? 마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막혔을 때도 아까처럼 잠깐 막히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보여요. A스타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었나요? A스타 알고리즘은 실제로 내가 목적지를 어딘지 아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휴리스틱 함수라는 게 들어가요. 휴리스틱 함수가 뭐냐면은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말이 어렵죠. 발견법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갖고 내정지가 뭐죠? 이거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충 어린 지적하기.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면은 아까 같은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이거를 컴퓨터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너도 여기서부터 저기니까 좀 얼추 어린 짐작을 해봐. 그런 함수를 도입할 거예요. 그 저희가 사용한 함수는 맨하탄 디스턴스랑 이거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맨하탄 디스턴스는 뭐냐면 이제 함수들 설명을 보면은 그게 스틱이 뭐구나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뉴욕의 맨하탄 지도예요. 보면은 버스판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뚫고 우리가 날아갈 수 없죠. 어차피 네모니까 이렇게. 그래서 x 더하기 y를 우리가 거리로 어림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스트라가 이런 거리를 대충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네,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아, 데이스타 알고리즘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여기 보이죠? 샤카로봇이라고 되게 귀여운 로봇인데요. 길 찾아주님이라고 하고 있죠? 샤카로봇이 실제로 길을 찾게 해주려다 보니까 다이스타라고 하니까 너무 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연구팀이 제의한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안 돼? 하고 제의했던 게 바로 에이스타 알고리즘이에요. 목적지까지 추정 거리가 더 가까운 노드로 우선적으로 탐색한다. 어떻게? 각 노드의 휴리스틱 결과값을 더한 다음 힙에 푸시한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고 싶어요. 다이스트라라고 해볼게요. 휴리스틱을 이용하면은 아까 휴리스틱 함수가 뭐랬어요? 가로랑 세로 더한 걸로 대충 거리를 짐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미나탄 디스텐스가. 그러니까 얘가 원래 다이스트라면 여기서 어디로 가든 코스트가 똑같잖아요. 그쵸? 간섭과 코스트가 똑같기 때문에 아까 보인 것처럼 이렇게 넓게 퍼지는 형태로 탐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휴리스틱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힙에 노드들을 넣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원래 다이스트라는 여기 이제까지 구한 거리 더하기 여기까지 거리 이런 게 원래 힙에 들어갔어요. 다이스트라는 여기다 뭘 더하냐면 휴리스틱 함수 결과를 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x라고 할게요. 이거 y라고 할게요. 뭐가 짧아요? x가 짧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줄 때 이 값을 c라고 할게요. 대충 c 더하기 x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c 더하기 y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우선순위 Q는 더 값이 작은 거를 내가 높게 평가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가게 된다는 거죠. 짱이죠. 여기를 안 가고 여기 먼저 가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를 휴리스틱이 높게 평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얘 다 추가할 텐데 누가 선택되겠어요? 얘가 선택되겠죠. 그래서 이 휴리스틱의 힘으로 결국엔 어떤 목적지를 아는 듯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게 흥망적이죠. 그래서 소코드를 한번 보면은 네, 여기 오픈셋이 그 Q예요. 힙이에요. 힙.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무시하고 이게 우리가 다이스트라야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노드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내가 이렇게 저장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거고 이거는 거기에 휴리스틱 값이 보정 값이 더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을 하지 말까? 힙이 빌 때까지 다이스트라랑 BFS랑 똑같이 동작해요. 이 힙이 빌 때까지 이 와이어문을 반복하는데 보면은 네,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거 뽑았죠. 그 다음에 목적지만 끝내고 아니면은 합하고 우리가 아는 평범한 흐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들을 보는데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요. 보통은 네, 여기까지가 보통의 다이스트라의 움직임이고 여기 보면은 휴리스틱 값이 이게 보정값으로서 추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되면은 팁 안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를 여기보다 높게 평가 더 앞에 있죠. 네. 그런 구현이 가능했다. 이게 되게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게임은 다 이 A스타의 어떤 변종들이에요. A스타의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이고 결국에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저희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티맵 이런 데서 쓰는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네. 롤에 들어간 걸로 추측이 되는 세타스타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싶어요. 일단 A스타 알고리즘 보면 스타크래프트 1에 쓰였다고 추측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름 알만한 유명한 게임들이죠. 근데 또 다양한 단점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색한 움직임. 이게 약간 리드 상황에서 이렇게 탐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뚝딱뚝딱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가요? 아닐걸요? 이 빨간색이 장애물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여기서 가서, 여기서 꺾지. 왜? 이렇게 가지. 내가 왜, 이상하죠?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롤에서 AI 봇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미니언도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캐릭터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죠. 이게 이상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 선수들의 막 0. 몇 초를 밀리세컨드를 다루는 그런 게 불가능해져요. 네,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제시된 게 세타스타 알고리즘이다. A스타에
형활화 후처리를 해요. 뭐 말이 좀 복잡한데 그냥 아까처럼 경로를 이제 형활화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입된 게 뭐냐? 라인 오브 사이트라는 개념이 있냐면 이걸 도입하면 이렇게 돼요. 훨씬 자연스럽죠. 일단은 이렇게 로봇처럼 가던 게 좀 이제 좀 사람답게 움직이죠. 일 수가 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라인 오브 사이트라는 개념을 넣었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보면은 얘가 얘를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장애물 있죠. 그러면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쯤에 보이죠. 네, 이러면 이제 보인다라고 해요. 라인 오브 사이트 안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직역하면 가시선상에 있다. 이건 좀 와닿지 않죠? 하여튼 보인다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할 거예요. 똑같이 A스타인데 이렇게 가다가 가요. 가다가 여기쯤 왔어요. 여기쯤 왔는데 내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쯤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왔던 길 중에 여기서 얘가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무시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계속 가면서 결국엔 이렇게 꺾는 지점에 수렴하게 되죠. 꺾는 지점에 수렴해서 결국 꺾는 지점끼리의 이동 거래가 된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아이디어죠? 네. 성능이 향상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인업 사이트라는 걸 넣기 때문에 여기 표를 보면은 네. 타임 그 시간 복잡도가 더 높아요. 빨간색이 이제 그거예요. 세타스타. 그 대신 뭐냐? 실제 이동 거리가 더 짧아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 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제 곧장 가니까 훨씬 짧은 실제 이동 경로를 가지고요. 되게 자연스러운 이동 경로를 가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롤에도 비슷한 알고리즘 들어갔다고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뭐 롤에서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흥미를 볼까 해서 이게 이동 경로예요. 그러면은 되게 부드럽게 꺾이죠. 엄청 부드럽게 꺾여요. 여기서 여기를 찍으면은 거의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시간 만에 이런 경로를 딱 알아내서 이동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꺾는 지점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도 다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꺾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찍었는데 이게 딱딱딱 움직인 거예요. 네, 이거 넘어가고. 네, 그래서 세타스타의 수도 코드도 짧게 볼게요. 짧게. 너무 없으니까. 일단 세타스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라인 오브 사이트 개념이 들어간 A스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A스타랑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그 최단거리 기록한 거고 네, 이렇게 쭉쭉쭉 진행하다가 어디서 달려야 되냐면 그 똑같은데 이 함수가 쳐졌어요. 업데이트 벌텍스. 이게 뭐냐면 그러면 라인 오브 사이트 눈에 보이냐를 판단해요. 안 보일 때 어떻죠? A스타랑 똑같아요. A스타랑 똑같이 그냥 프리스틱 추가하고 넣고 평가하고 똑같아요. 네? 라인 오브 사이트 보이면은 어떻게 가냐면요. S가 지금 나예요. 현재 노드예요. 네이버가 내가 다음에 이동하려는 이웃 노드예요.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 S를 쓴 게 아니고 S의 페너츠를 써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내 부모님, 그러니까 내 이전 노드 있잖아요. 그 이전 노드를 써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실제로 또 해당물인지 체크를 어떻게 하냐? 뭐로 하죠? 나로 한 게 아니고 내 부모로. 그거는 프리스틱이에요. 프리스틱 들어가고 똑같죠? 똑같이 A스타인데 나 대신 내 부모님이랑 해. 왜냐? 다음 노드랑 이전 노드랑 서로 보이니까. 굳이 나로 하지 말고 둘이 보이니까 둘끼리 이동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처럼 경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점점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거죠. 자꾸 부모로 이렇게 나 대신 부모 다 같이 양보하는 거예요. 야, 나 대신 내 부모랑 연결되라. 나 대신 내 부모랑 연결되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꺾는 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디어가 멋있죠? 네, 끝났네요. 저만 재밌는 거 알죠? 되게 멋있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평화라랑 평화라랑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했어요. 그래서 아마 롤에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들어갔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알고리즘일 확률도 높은데, 그리고 아까 그 용 캐릭터가 나온 장면을 이제 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 주냐면, D스타 알고리즘이라고, 네, 다이나믹 스타 알고리즘인데, 내가 이렇게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다가, 뭐 A스타를 썼어요. 그래서 경로를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벽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스타를 쓰면은 경로를 다시 계산해야 돼요. 여기다 놨다가, 뭐야, 벽 있잖아. 다시 계산해. 느리죠? 근데 D스타 알고리즘은 경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서 오고, 이렇게 그 장애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는 알고리즘이야. 이거는 그냥 관심 있는 사람 키워드 찾아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해보려 했는데 너무 쓰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GDSE 프론트엔드 파트 멤버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나의 리눅스 사용기 일부라는 주제로 토픽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왜 일부냐면 하고 싶은 얘기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15분이 아니라 1시간이 돼도 안 끝날 것 같아서 2부로 나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부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라이트한 내용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 큰 거 하나 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혹시 리눅스 데스크탑용으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우분투라든가. 어, 서버로서는 많은 분들이 써보셨겠지만 데스크탑으로는 좀 생소하시리라 예상되는데요. 어, 사실 대부분의 개발이 뭐 시간이 남는 개발자들의 뭐 자원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업의 단위가 조 단위로 측정되는 기업이라 완성도가 만만당은 힘들고 많이 따라잡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간단한 용어 정리만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운영체제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리눅스는 엄밀히 따지자면 운영체제가 아니에요. 운영체제에서 여기 두 번째 링에 해당하는 부분, 커널만 가리키는 건데 이 부분은 삼성, 구글 이런 대기업들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운영체제 전체는 대부분 개발자 개인이 개발을 주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를 얘기할 때 리눅스라고 부르지 말고 GNU 슬래시 리눅스 혹은 GNU 플러스 리눅스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GNU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LS, CD, DD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재단입니다. 하지만 리눅스를 개발하신 본인도 리눅스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하니 우리는 그냥 데스크탑용 OS이면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리눅스라고 부를게요. 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리눅스를 만드신 분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이면서 보낸 메일입니다. 그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보이죠? 일단 free, 우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It's just a hobby, it won't be big and professional like Linux. 별로 리눅스를 따라 만든 그냥 클론일 뿐이고 큰 프로젝트는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한번 봅시다. 운영체제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인데요. 현재 80%, 현재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굳이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시는 사실이고 이거는 세계 500대 슈퍼컴퓨터 사용되는 운영체제입니다. 2004년쯤부터는 거의 리눅스로 대체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뒤에 자료를 안 가져온 이유가 2018년에서 끝났는데 2018년부터는 지금까지 500대가 전부 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이랑 서버 쪽에서는 헤게모니의 상징인 리눅스가 유독 데스크탑에서는 힘을 영 못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 줄이 리눅스인데 맨 밑에까지 잘 보이지도 않죠. 이런 그 와중에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냥
이게 2009년인데 이때 0.7% 정도 됐고 제가 리눅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 5년 전에는 1.64%, 현재는 2.5%인데 제가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는 대략 한 50% 정도 증가했고 2009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350% 가까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지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까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이거는 대표적인 게임 유통 사이트, 유통 플랫폼인 스팀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실제 수치보다는 실제로는 2.5% 정도인데 여기서는 1.2%로 조금 더 적은 수치긴 하지만 OSX에 보시면 오렌스턴이 OSX인데 상당히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맥OS 기반의 운영체제에 거의 절반을 맞먹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68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커뮤니티, 게이밍 및 컴퓨팅 커뮤니티인 PC 마스터레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이밍용 운영체제로 리눅스를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고요. 내가 모르겠는데 1,500만의 구독자를 가진 라이너스 택틱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리눅스 영상을 수십 개씩 올리면서 관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게이밍 쪽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고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세상에서 10명 사용할까 말까 하는 그런 운영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이랑 크기 정도는 충분히 전달을 한 것 같으니까 왜 리눅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리덤. 리눅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철학입니다. 운영체제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바꾸고 싶으면 마음대로 바꿔도 되고 심지어 리눅스에서 얘기하는 프리덤은 돈을 받고 나한테 팔 정도의 프리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리눅스가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리눅스 관련 프로젝트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기터브나 깃랩에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라이센스도 개발자 친화적인 라이센스를 써서 맘만 먹으면 마음대로 갖다가 변조해서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개발을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개발 중단해도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픽업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장 메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나요? 이렇게 생기신 분 손. 네. 혹시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내 컴퓨터이고 돈까지 냈는데 왜 번거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내가 설치하지도 않은 프로그램들이 막 깔려 있고 수시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하질 않나,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면서 방해를 하질 않나, 자동 업데이트를 끊으면 또 나중에 시간이 나서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고 분명히 PC,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라고는 하는데 전혀 내 컴퓨터를 쓴다는 느낌이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컴퓨터를 빌려 쓰고 있는 느낌이고 그 이용료로 내 귀중한 데이터를 광고사에 팔아넘기고 있는 그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반면에 리눅스는 이렇게 커맨드 한 번에 시스템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자유도를 제공하고 또 커널이나 운영체제의 모든 부분을 마음대로 갈아 끼우고 실력만 있다면 직접 작성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운영체제는 타이니코어라는 운영체제인데요. 크기가 무려 UI까지 있고 이렇게 게임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16MB밖에 안 하는 겁니다. 램도 100MB도 안 쓰고 있는 놈이고 운영체제에 있는 모든 부분을 뜯어보고 실력만 있다면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걸 보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보안 관련 전문가들 아니면 그냥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리눅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아예 보안 관련 프로그램들 전부 다 한 대 묶어서 출시한 칼리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보호해야 될 대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setup.development.com development는 제 인터넷 닉네임이고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도 파이썬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눅스에서 커맨드를 딱 실행하면 wget 테스트 가져와 그거를 그리고 파일을 setup.pay에다 딱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다운로드가 되고 설정까지도 다 알아서 맞춰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코딩을 시작할 수 있게 딱 맞춰주게 됩니다. 저는 이거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스크린샷을 하나 찍었던 거고요. 오늘은 그렇게 딥한 주제는 안 들어갈 거고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은 뭘 만들었나 구경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트로더를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나는 오늘은 우분투 쓰고 싶어 오늘은 윈도우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게 한 거고요. 저는 어몽어스를 템으로 커스터마이징 했고 안드로이드도 결국엔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위젯 같은 것도 직접 만드셨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레트로하고 컴피한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보시는 대로 디스코드도 CSS 파일을 건드려서 시스템 테마를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VS 코드도 이렇게 똑같이 맞춰왔네요.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은근히 재밌어요. 자, 이분도 테마를 이렇게 딱 해놨고 네. 오늘은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음에는 리눅스를 설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면 실제로 이것도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오피스 작업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거 게이밍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주의사항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 같은 걸 어떻게 찾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또 하는 말야 이제 여러분들의 충격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경험해본 이제 투자받고 싶은 서비스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용어 모르실 수 있어요. IR 같은 거 뭐냐?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우리에게 투자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서비스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 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얘기를 드렸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돌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 굿즈 거래를 좀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 가을에 이들과 이제 만들게 됐는데 되고 21년 여름에 프로젝트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다음에 런칭했는데 요걸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건 제가 IR 자료 만들었을 때 바꾼 거거든요. 10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하면서 사람들 모았고 반 정도 모았고 해서 그냥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성과를 보인 거예요. 어떡하지? 요거를 들고 나가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서 투자를 받아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러 다닙니다. IR들로. 근데 제가 투자자분들을 만나러 다닐 때 IR 자료를 갖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건데요? 그다음에 그런 저에게 취약점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취약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엠넷 광고를 하겠다. 마켓이 엠넷 광고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엠넷 광고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당근마켓이랑 제가 만든 거랑 다른 게 일단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이 타겟이고 그리고 10대에서 20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거의 10대
한국이라고 봐도 되고 여자분들만 계세요 거의. 때문에 여기는 뭐 광고 타겟층이 명확하다라고 하지만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근마켓은 이렇게 남녀노소 막 사용하시는데도 사용하시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광고를 넣을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 제가 말을 하는데도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또 생각을 했던 게 아이돌 팬분들이 또 어떤 것에 돈을 쓰느냐를 이제 생각했어요. 앨범 많이 사시잖아요. 앨범 많이 사시고 그때도 공식에서 만든 굿즈를 사서 자기네 본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하는데 돈을 쓰는 게 이제 공식 샵이랑 그 다음에 본인들 중고 거래할 때랑 그 다음에 우체국에다가 이제 운송비 하는 거 돈을 쓰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사업을 갑자기 운송 서비스를 해서 굿즈를 뭐 되게 열심히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뭐 물류센터를 어디에다가 넣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스케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일차적으로 생각해서 앨범을 떼어서 판매를 하겠다. 앨범을 떼어서 판매하려면 고객들이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앨범 판매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미공포라고 주로 앨범이 딱 나왔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비공개 포토카드를 줍니다. 사이트별로. 그래서 우리도 미공포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앨범을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말해서 저는 그냥 일개 팬 중에 하나지 연예계에 아는 사람들도 없고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여기 이렇게 써있지만은 소매상 몇 퍼센트 떼간다까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말이지만 저도 이제 의아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부딪히면서 회사분들이 항상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돈을 이렇게 벌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되게 많은 포인트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정말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떤 서비스가 있으려면 투자 받고 싶고 뭐 돈을 벌고 싶으면은 돈을 버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근데 제가 이 3개월 정도 이 IR 준비하고 뭐 할 때는 정말 일단 3만 명이 있어. 그래서 이거 그냥 두기 쳐. 스타트업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에 했던 거라서 이 중요한 걸 진짜 그냥 3개월 동안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한 번은 뭐 BM이 제일 중요한 거다. 라고 3개월 동안 저는 이제 3개월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되고